그때 한창 이제 언론계를 떠돌았던 게 이 나중에 통일이 되면 위성 방송이 대박을 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깔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셋탑박스 하나만 있으면 한국에 있는 케이블 TV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위성 방송이 나중에 대박이 될 거다. 그때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정보부처에서 뭐 남북교류 활성화 이후에 이 위성 방송 뭐 무슨 전망 뭐 이런 문건을 만약에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이제 위성 방송을 주려 했다. 파일 목록 중에 이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어쨌든 보도했을 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북한이랑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게 진짜 뭐 정보랑 연관성이 있는지 제대로 이렇게 밝혀내지 않은 이상 실체적 진실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 언론도 그냥 일단 보도는 하고 있지만 뭔가 이런 의혹 제기가 그 좀 선택적으로 뭔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꼼꼼하게 배경을 취재해서 보도를 해도 늦지 않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우물우물 박서영 기자입니다. 네, 정철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나요? 북한 원전 그 관련 이슈인데요. SBS가 지난달 28일에 그 공소장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 이슈가 지난해부터 있었다는 거는 몰랐는데 아무튼 SBS가 메인 뉴스에서 5꼭지로 크게 다루면서 알게 된 이슈인데요. 이게 월성 원조 1호기라고 저희 그 첫 번째 한국이 가진 첫 번째 원전을 조기 폐쇄할 거라는 그 정부의 결정, 그 결정이 진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2019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이 맞았는지 그 감사원한테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이 그 감사를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한테 이제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일부만 그 직원들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제출해야 되는 문서들이 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산자부 직원 3명이 파일을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삭제한 파일이 무려 530여 개가 되고 그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정치권을 넘어서 이제 점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에서 처음으로 이제 북한의 원전을 수립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되자 국민의힘이랑 보수 언론들이 이제 엄청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SBS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바로 이거는 이적 행위라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아무리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말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8일에 SBS가 메인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녁 뉴스니까 29일자 신문들은 이 소식을 실기가 어려웠죠. 이미 판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30일부터 막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면에는 30일자 신문에서 가장 크게 이 소식을 다룬 언론사는 아무래도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뭐 희소식이죠. 아니 북한에 원전을 퍼준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겠다더니 뭐 북에는 원전을 줘?
그런 주장을 하는 이제 3인의 교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막 기사를 싣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위험하다고 해놓고 북한에 지어주면 사실 우리나라도 위험해지는 거. 왜냐하면 원전이 만약에 잘못될 경우 사실 이 한반도 자체가 위험해지는 건데 그 북한에 지어주려고 했던 행위가 정신분열적 행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실 SBS가 아닌 자신들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도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11월 23일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걸 뭐 5면, 6면 이런 것도 아니라 1면에다가 진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에다 제출해야 될 문건 중에서 문건을 삭제했는데 그 문건 중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서가 10개 발견됐다. 진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설로도 엄청 비판을 하고 네, 그랬는데요. 이제 30일자 신문에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좀 일면으로 이 소식을 다루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모양새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오면에 이런 SBS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랑 이제 정부가 서로 이제 비판하고 또 진실이 아니다고 하는 이런 공방 과정 같은 것들을 좀 박스 기사로 작게 실었는데요. 또 그런데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 논란이 커지니까 열심히 또 기자들이 취재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을 보니 또 완전히 판을 바꾸는 듯한 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오늘 일면에 쓴 기사를 보면 여당의 입장을 엄청 힘있게 실었어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 계획이 아닌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네, 이런 여권 관계자들의 주장을 일면에 크게 실었는데요. 이렇게 일면에 여권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일면에 실은 언론사는 한겨레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겨레랑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3가지 주장을 들면서 이제 경향신문이랑 한겨레는 좀 반박을 한 거죠. 네, 사실 막 파일 자체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거를 3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엄청 기사에서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SBS부터 시작해서 보수 언론이 쓴 그 3가지 이유가 뭔가요? 3가지 이유를 보면 일단 한겨레가 주장하는 3가지 이유는 첫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랜 북한 비핵화 보상 꾸러미의 하나다. 근데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둘째, 남북 당국 차원의 양자 협력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프로젝트다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한겨레가 이렇게 3가지를 주장했는데 경향신문도 일면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갖는 당장에 떠오르는 의문점은 이게 산자부에서 나온 파일이잖아요. 네. 이 산자부에서 나온 파일 하나가 어떤 대통령의 이 결정을 좌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파일일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그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니까 뭐 지금도 산자부에 그 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어서 이거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산자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들이 그 다양한 어떤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많은 문서들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렇게 네. 단정 짓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네, 저도 굉장히 이제 대대적인 뉴스로 보도가 돼서 네. 그냥 넘어갈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공소장에 있는 540여 개 파일 목록 중에 이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어쨌든 보도했을 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북한이랑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게 진짜 뭐 정부랑 연관성이 있는지 제대로 이렇게 밝혀내지 않은 이상 실체적 진실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 언론도 그냥 일단 보도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SBS 보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언론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네, 이런 언론사들에서는 사실 뭐 이런 거를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뭐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은 이거는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닌데 약간 정치권 공방이 너무 뜨겁다 지금 지나치다 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예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 네. 이제 남북 관계가 한창 좋을 때 네. 2017년, 18년 뭐 이럴 때 네. 그때 한창 이제 언론계를 떠돌았던 게 이 나중에 통일이 되면 네. 위성 방송이 대박을 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문화가 교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콘텐츠가 막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TV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케이블을 깔려면 전력이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북한은 이제 산이 너무 많아서 케이블을 깔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인터넷망을 다 깔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때는 이제 위성이 최고다라는 거죠. 이제 위성을 띄워서 이 우리나라에도 위성 방송사가 있죠. 그 위성을 이 접시를 띄우는 거예요. 접시를 가지고 이제 깔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셋탑박스 하나만 있으면 한국에 있는 케이블 TV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위성 방송이 나중에 대박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정보부처에서 뭐 남북교류 활성화 이후에 이 위성 방송 뭐 무슨 전망 뭐 이런 문건을 만약에 썼는데 어떤 이유로 삭제가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만약에 기사를 썼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이제 위성 방송을 주려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과연 그거는 정당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설령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이제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엄청 뭐 잘못됐나? 네. 이런 건 뭐 독자들마다 다 가치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지금 언론 보도를 한 지 이제 28, 29, 30, 31일 5일째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좀 침착하게 보도하고 좀 더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뭐 철도를 깔아줄 수도 있고 뭐 개성공단 같은 곳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금강산 관광 같은 관광지로 활성화한다.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서 자력으로 이제 전력을 좀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였다고 하는 거고 이제 보수야당과 보수신문 쪽에서는 원자력 아니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시겠지만 제가 또 최근에 이 사랑의 불시착을 또 애청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 북한 주민들이 수시로 이 그 전기가 나가요. 전기가 없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막 전기를 펑펑 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엄청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전기를 쓰고 북한은 너무 전기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여러 가지 협상 카드로 뭐 그런 발전소 건설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관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이제 악재로 돌아오는 건데 뭔가 이런 의혹 제기가 그 좀 선택적으로 뭔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꼼꼼하게 배경을 취재해서 보도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전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미디어오늘이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연이었습니다. 네, 정철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